안녕하십니까.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 채권 ETF 혹은 뭐 채권 펀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랑 그냥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채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3펀드 전략에 BND, 흡피 전략에 TMF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죠? 미국 모든 채권이죠. 그 다음에 TMF는 3배 장기 채권, 3배 레버리지 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VTI, VXUX, U-Pro 이런 거는 조금씩은 그래도 대충은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채권이 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에서는 어떤 이런 채권의 그 수익률, 금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채권이랑 채권 펀드랑. 그래서 우리가 경제 뉴스를 듣거나 이럴 때도 조금 기초 지식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대충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연준, 페드의 이자율 상승.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자율이 상승을 할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TMF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왜냐면은 이자율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0%인데 이제 이게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이 장기 국채,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가 있다면 이런 뒤로 갈수록 장기 국채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커요. 중기는 변동성이 그 가운데, 단기는 크다 그래도 변동성이 이런데, 그래서 TMF는 장기 국채이기 때문에 또한 레버리지 3배이기 때문에 요런 이자율 상승에 굉장히 민감해서 TMF 가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라는 게 이제 그냥 우리가 공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그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채권 수익률도 채권 가격이랑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쪽이겠죠. 채권 ETF랑 채권이랑의 어떤 차이점.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랑 채권 ETF 혹은 채권 펀드랑은 뭐가 다른가? 요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요거는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자, 파란색이 연준의 금리 그래프예요. 그래서 60년이죠. 1960년부터 2021년까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1980년을 기준으로 금리가 파란색이니까 상승했죠.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은 이제 트레저리 시큐리티 10년물 국채예요. 10년물 국채 금리.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3편에서, 요거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텐데, 페드 금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이자율 금리, 요거는 제가 본 거는 하루짜리 금리라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 달짜리 금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짧은 금리를 얘기해요. 여기 지금 우리가 FOMC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 금리 발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알려주는 금리 인상, 이런 금리는 굉장히 단기 금리예요. 하루라는 얘기도 들었고, 한 달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국채가 2년, 5년, 10년, 20년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요 파란색과 이제 요 주황색은 이제 10년물 국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 금리랑은 또 다르죠. 이거는 바로 이제 짧은 단기 금리를 얘기를 하고, 요 10년물은 이제 그거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0%, 2010년에서 15년 사이도 0%지만
이쪽 영역에 이제 그 10년 국채 금리는 뭐 3%, 뭐 4% 정도 됐네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 페드 금리랑 이제 요 5년짜리 채권, 10년짜리 채권 금리는 이제 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1980년부터 크게 요거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쭉 하방하고 있죠. 하락이죠.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요 페드 금리는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채권에 좋다. 그러니까 금리 하락은 채권한테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자, 근데 이제 0이죠. 이제 빵이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네, 올라갈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아주 대다수의 그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본드 레더, 뭐 채권 사다리 방식, 뭐 이제 요렇게 검색하면 이제 요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채권이랑 채권 ETF랑 비교를 하려고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경제방송을 보면 채권 전문가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요 단일 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새로 구입할 채권, 요게 두 개가 서로 또 의미가 달라집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예를 들어서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가 높을 때 산 요 채권들은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 구입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더 낮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근데 요 반대로 말하면 금리가 상승할 때는 보유하고 있는 거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금리가 높은 채권을 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잖아요. 금리가 높은 채권, 금리가 10%일 때 그때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훨씬 더 이자가 좋으니까. 그래서 뭐 새로 구입하는 채권은 더 좋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제방송 하는 분들도 이제 이 채권 얘기할 때 이런 거를 잘 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오늘은 우리가 BND랑 TMF가 있어요. 얘네들은 채권 ETF, 채권 펀드죠. 이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매니저가, 이 펀드 매니저가, ETF 매니저가 채권을 예를 들어서 BND라고 하면 모든 채권이잖아요. 이게 종목수만, 채권 가지수만 해도 10,000개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쭉 사고,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 되면, 그죠? 여기는 이제 1년 단위인데, 만기가 되는 채권들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처음 1년, 2년이라니까, 만기가 이제 1년 남은 게, 1년이 지나면 만기가 끝나니까, 얘가 없어지면 이 펀드 매니저는, 채권 매니저는 새로운 채권을 이제 또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는 새로운 채권을 사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 만기가 돼서 나가고, 금리가 높은 채권을 사게 되니까 수익률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이해하시려면 좀 찬찬히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채권 애널리스트들도 굳이 뭐 채권 펀드, 채권 ETF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시고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채권 ETF는 이런 식으로 BND가 지난 시간에 듀레이션이 뭐 6.7년? 거의 이제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새로 만기되는 거 이제 교환하고, 또 그게 빠져나가면 만기로 이제 현금화가 되면 또 새로운 채권을 계속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 ETF는 매니저들이 계속 만기된 거 돈으로 바꾸고 새로운 채권을 사다 넣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굳이 만기될 때 파냐 뭐 이렇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기에 가까워진 것들을 적절히 좋은 타이밍에 뭐 팔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걸 넣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Reinvest in longest maturity fund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기가 다가온 애들, 뭐 만기가 아직 긴 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착착착착 내려오겠죠. 뭐 이제 5년 남은 게 1년 후면은 이제 4년 남아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권 ETF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 우리 금리가 올라간다. 올라가는 게 예상이 된다. 채권 보니까 뭐 BND는 많이 안 떨어졌지만 TMF 보면 뭐 마이너스 50%나 됐지 않았느냐. 근데 뭐 이건 실제로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린다고 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장기 채권은 진짜 제가 보기엔 6개월 빨라요. 네. 6개월 앞서서 6개월이 뭐 1년 앞서서 그러니까 늘 한 몇 발자국 빨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장기 채권입니다. 네, 늘 빨라요. 하락기 때도 마찬가지고 네, 늘 빨라요. 위기 대응 능력도 늘 빠르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 되니까 뭐 이런 ETF들의 가격이 내려갔죠. 그런데 지금 요런 요 그림에 나와 있는 뭐 본드 레더라는 건데 요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인상할 때는 좋은 채권들이 새로 들어오는 거죠. 수익률이 높은 게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좀 과장된 그래프긴 한데 자, 여기가 이제 횟수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뭐 1.6%였던 게 뭐 여기가 몇 번 5%가 됐다라고 보면 이 그림에서 2년 동안 그죠? 자, 이런 금리 인상기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쭉 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빨간 거는 장기 채권, 이거는 이제 연두색은 중기 채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건 이제 단기라고 보시면 될까요? 아니 그냥 요거는 별 변화가 없는데 어쨌든 중기 장기로 갈수록 올라가는데 요 시기에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조금 과장됐어요. 이 그래프는 과장됐고 조금 더 현실적인 거는 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소문이 있거나 인상되는 시기는 이런 식으로 낮아진다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지금 그 바스켓에 담겨져 있는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는 채권의 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좋은 채권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오른 금리에 아주 수익률이 좋은 채권들이 담아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횟수가 지나가면 얘네들이 쫙 상승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금리 인상기라서 뭐 채권 매입을 주저하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요게 연준의 금리 그래프입니다. 요 아래쪽이 여기 보시면 페드 펀드 레이트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976년부터 1980년까지가 금리가 상승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각각의 본드 펀드, 채권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보면 자, 상승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백데이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채권 어널리스트리 하는 방송을 들을 때는 주로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채권이 담겨져 있고 요 매니저들이 계속 운영을 하는 우리가 BND나 TMF 같은 경우 뭐 TMF야 TLT를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장기 채권을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요런 로테이션에 의해서 그죠? 요 새로운 금리가 인상한 후에는 인상기에는 매번 더 좋은 채권들이 ETF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계투였습니다.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 좋아요도 권하지 않습니다.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